자,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근본부터 시작해서 수익률 어떠한지, 앞으로의 주가 잠재력은 어떤지, 리더는 어떤지, 도대체 두 회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김잔자는 이 두 개 회사가 둘 다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은 약간 어느 쪽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저는 둘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많이 싣고 있는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나는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쪽 기업에 더 마음이 간다, 요런 마음가짐 가지실 수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투자해야겠다 라고 투자 힌트도 삼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잔잔하게. 먼저 공통점은 핵심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라는 것이 단 하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둘 다 GDDR, NAND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제가 왜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전문 용어로 실제 제품 이름으로 했냐면은,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꾸준히 투자하실 분들이라면은 관련된 기사에서 계속 GDDR, NAND 관련해서 용어가 나올 거거든요. 이 용어를 알아야지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올라가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익숙해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GDDR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NAND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근데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이 GDDR과 NAND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규모가 가장 큰 1등 기업입니다. 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동일하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GDDR과 NAND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지만 삼성전자보다는 규모가 작다. 그래서 메모리 3사 DRAM 생산량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3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1, 2, 3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2014년, 2010년대부터 갑자기 SK 하이닉스가 반전 스토리를 하나 써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GDDR과 NAND라는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 반도체, 구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신형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AI를 돌리는데, 챗GPT, 제미나이, 그리고 무수히 많은 AI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기본 부품, 필수 부품, AI 필수 반도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시작되는데요. 삼성전자도 이 HBM의 발명을 보고 어라? 나도 따라가야겠다 하면서 급히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어떻죠? 제가 2024년 11월 26일자로 올린 커뮤니티 게시글인데, 엔비디아의 반도체에 HBM이라는 신형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라는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1+1으로 HBM이라는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 SK 하이닉스에 엄청난 호재가 터졌다. 이 HBM 시장은 당시 SK 하이닉스가 53%,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최신 버전인 HBM3E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납품하지 못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만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2024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한 이후로 2024년까지 이 AI용 신형 반도체를 SK 하이닉스가 혼자서 독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또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 만년 2등짜리 SK 하이닉스가
저 신형 반도체만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역전할 수 있다. 이미 반도체 사업부만 따지면은 이미 삼성을 역전했는데, 반도체 사업을 제외하고도 그냥 전체 기업을 다 봤을 때도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가 역전할 수 있다. 1등과 2등이 뒤바뀔 수 있다. 라는 소식이 뭐 저만 아는 내부자 정보, 개인 정보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모든 기사에 뿌려졌어요. 모든 뉴스를 도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11월 26일, 29일 올려드리면서 이거는 장기 투자적으로 SK하이닉스 사야 할 타이밍이다 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만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저런 뷰를 보고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AI 산업혁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도체가 필요할 텐데 4차 산업혁명 끝날 때까지 들고 가야지 하면서 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2024년 말부터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AI 붐, 메모리 반도체 붐이 오면서 1700% 넘게 올랐죠.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힘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국면이 나타납니다. AI가 기존에는 학습을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추론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다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를 학습하다가 뭐를 추론으로 넘어가는지 별로 와닿지 않죠. 그냥 저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AI를 개발하던 뭔가 패러다임, 판이 약간 변화가 있었다 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개발 단계의 판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 엔비디아의 GPU라는 그래픽 반도체, 요것만 AI 개발에 거의 대부분 필요했는데, 이 추론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 작년에 헐레벌떡 우리나라에 와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서 깐부치킨 회동도 했고요. 이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DR 나오죠. GDDR입니다. 이 구형 반도체, 이 구형 반도체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런 구도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이 구형 반도체의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죠?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오고 SK하이닉스 역시도 구형 반도체는 생산하고 있었으니까 둘 다 기회가 엄청나게 크게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제가 2025년 10월 24일에 코스피 지수가 3,900일 시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형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더 먼저 HBM이라는 신형 반도체가 나왔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구독자님들에게 지금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 이때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가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근본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본부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 근본 스토리를 알아야지 뒷부분 내용도 쑥쑥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본을 보면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모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생산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 1위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도 높아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현재까지 시가총액이 1위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서 시가총액이 2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SK하이닉스의 특징점은 AI 반도체, 신형 메모리 반도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아직까지 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요소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도 다른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TV와 같이 생활 가전도 팔죠. 그리고 갤럭시, 휴대폰도 판매합니다.
이런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라는 게 포인트인데, 좀 아쉬운 것은 요즘 생활가전은 중국산에 좀 밀리고 있고, 휴대폰도 예전만큼 이 느낌이 안 들죠. 아이폰도 계속 잘 팔리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사업보다는 아쉬운 느낌이 큽니다. 그런데 일단 기타 사업으로 다른 사업들도 동시에 하고 있다. 하지만 이 SK 하이닉스는 이런 기타 사업 없이 순수하게 메모리 반도체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순도 100%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한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긴 하지만 다른 생활 가전이나 휴대폰, 그리고 뭐 스피커 이런 것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생활 가전이나 휴대폰 이외에도 한 가지 더 하는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파운드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반도체 사업이긴 한데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에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CPU라는 반도체도 있고 GPU라는 반도체도 있고 저전력 반도체, LPDDR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반도체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문적인 것이고, CPU는 인텔, GPU는 엔비디아, 반도체마다 특화된 기업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도체들을 삼성전자는 대신 위탁해서, 이 사람들이 주문 발주를 넣으면은 설계도를 그려서 주문 발주를 넣으면은 대신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건축 설계사 사무소에서 설계도를 주면은 직접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런 건설 역할, 이런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파운드리의 전 세계 1위 기업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인데요. 예전에는 이 파운드리 부문을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격렬하게 경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밀리기 시작하면서 대만의 TSMC가 독보적인 1위다 라고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사업이 적자 사업까지 갈 정도로, 적자를 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는 사업이 되었는데, 이따가 여기서 반전이 하나 나오거든요. 뒷부분에서 떡밥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무게감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굉장히 묵직해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기타 사업들도 잡다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매출도 크고 영업이익도 크고 시가총액도 크지만 주가의 상승 그리고 하락, 덩치가 크기 때문에 좀 둔한 움직임이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만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지지만 오히려 수익성은 좋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영업이익률이나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을 잘 내주고 있다. 수익률이 잘 나오는 만큼 주가도 팍팍 오르고,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가 잘 안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받쳐줄 다른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좀 팍팍 떨어지는, 조금 더 주가든지 실적이든지 삼성전자에 비해서 가벼운 느낌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약간 묵직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삼성전자는 너무 좋은 업황에 355%,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에요. 1년 만에 자산이 4배가 되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 어떻죠? 조금 더 가볍다고 했죠. 그리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이었죠. 주가 탄력을 SK 하이닉스가 더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640%, 7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지나가 버린 과거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떨까? 앞으로의 주가 잠재력은 어떨까 부분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는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까지 적자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쁘게도 최근에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 엔트로픽이 삼성과 AI 칩 생산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삼성의 파운드리가 부활할 것 같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어서 대형 고객사가 될 것 같다. 삼성 파운드리 6월 월간 기준에 이미 흑자 전환에 들어갔다. 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적자를 보던 사업이 흑자를 냈대. 턴어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엄청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확 튀어오를 때 그 반동이 엄청나죠. 그래서 파운드리가 오랫동안 적자를 보다가 흑자를 보기 시작했을 때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미국 억만장자 여름 캠프에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대동하면서 그만큼 삼성 파운드리에 부활 날갯짓을 하고 있다. 빅테크 수주 기대감 솔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좋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보너스 타임이 한 개 남아있을 수 있다. 요 부분. 다음으로는 리더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리더 하면은 이재용 회장이 생각나죠.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애견남이라고 하죠. 뭔가 좀 차분하고 침착하고 말을 아끼고 조용조용한 스타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어떻죠? 약간 테토남 느낌이죠. 말도 약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룹 총수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 진짜 CEO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SK그룹 총수 말고 SK하이닉스의 대표이사 사장은 곽노정이라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SK하이닉스의 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고려대 공대 재료공학 쪽을 나오고 대학원도 고려대학교로 나와서 현대전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SK하이닉스에서 엔지니어 느낌으로 정말 반도체라는 이 기술에 빠삭하게 알고 있는 엔지니어 CE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제가 강조드린 HBM 신형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삼성전자를 역전하는데 큰 방점을 찍었던 리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의 회사 분위기가 약간 멀리 보는 투자를 해요. HBM만 해도 당시에는 이거 돈 안 되는 거 왜 해? 라고 삼성전자에서는 안 했지만 아니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엔지니어, 기술자의 마인드로 좀 본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영을 잘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1등이라서 뭔가 안일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들도 많아가지고 그 운영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재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였는지 한창 회사가 안 좋을 때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아니라 재무, 운영, 경영과 관련한 그런 운영진들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뭐 돈을 아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따라잡혔다. 그래서 이런 리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차이점 들어보셨죠? 그렇다면은 이미 여기까지 오는 뉘앙스 가운데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김잔자는 그렇다면 어느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김잔잔의 선택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잔잔의 선택은 사실 2025년 1월 10일에 커뮤니티 글에서 힌트가 있었습니다. 김잔잔 코멘트.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원래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2019년 초부터 들고 있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했고 주식 초보자들이 다 이것부터 산다는 기업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저도 이때 샀던 삼성전자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저는 처음부터 장기 투자했습니다.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 삼성전자 주식은 분할 매수한 건 아니고요. 2019년 초에 좀 많이 사놨다가 이후에는 간간히 생각날 때만 포트폴리오 크기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조금씩 늘리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2025년 작년 말부터 제가 코스피 영상 올려드리는 그 타이밍부터 추가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추매를 하고 있다.
그냥 삼성전자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로 추매를 하고 있다. 이 부분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비중을 1배라고 하면요, SK하이닉스는 2024년 말 이전에는 하나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1등 기업이 있는데 왜 굳이 2등 기업에 투자해? 라는 그런 마인드였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2024년 말부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역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역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괜찮네 하니까 2024년 말에 그냥 장기 투자로 보고 투자를 왕창 한 후에 간간히 분할 매수만 해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동일하게 2025년 말부터 메모리 대호황이 찾아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같이 격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어제자로 제가 계좌를 보면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1배로 가지고 있다면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대비 5배 더 많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 수치를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5배만큼 이 김잔잔의 마음, 김잔잔의 편애가 더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 더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김잔잔의 선택은 SK하이닉스 쪽이었지만 지난주에 추매를 또 많이 했다고 했죠.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리나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너무 덜 오른다, 약간 주가가 눌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밸런스 맞춰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저 김잔잔의 선택이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라스트 반전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 편의성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한 주당 가격이 30만 원이고 우선주는 20만 원대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같은 서민이 모으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맞지만 SK하이닉스는 이게 지금 한 주에 220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거의 월급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저 역시 SK하이닉스는 최근부터 소수점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220만 원 되는 이 주가를 50%만 10%만 사면은 20만 원이죠. 20만 원에 살 수 있게끔 소수점으로 사고 있거든요. 키움증권에서도 소수점으로 사고 삼성증권에서도 소수점으로 사고 있습니다. 웬만한 메이저 증권사라면은 소수점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 소수점 매매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이 부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또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산 내역을 공개하다 보니까 왜 삼성전자 본주를 안 사고 삼성전자 우를 사셨나요? 궁금해하신 구독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교하는 이 영상을 오늘 다뤄드렸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비교하는 영상, 또 마이크론 개별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영상도 다뤄볼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컨텐츠 역시 나는 이 컨텐츠를 빨리 보고 싶다, 이 컨텐츠는 꼭 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 댓글들 확인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컨텐츠 만들어 나가는 김잔잔 채널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떻죠? 구독과 알림 설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주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까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친애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